지난주에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기탁금 인상을 두고 논란입니다. 경성 기탁금 인상에 청년 후보와 친명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 나 진짜 웃긴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 친구 저 진짜로 오랜만에 제가 살을 많이 빼고 YTN CBS 방송을 나가니까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못 알아봐? 저보고 정민철 닮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정치 경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제가 나를 닮은 거지 내가 쟤를 닮은 게 아니잖아 일단. 근데 그건 그거고 YTN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고정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 뒷순서 인터뷰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어요. 박성준 의원. JTBC 앵커 출신에. 근데 그분이 정말 저를 알거든요. 제가 최고위원 때 마주친 적도 있고. 근데 저 살 빠지고 당연히 처음 보신 거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분이 저를 정민철로 착각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 최고위 나온다면서요. 잘 부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고 뭔 말이지 하고 나왔다가 다른 패널들이랑 지금 나를 정민철로 착각했구나. 내가 최고위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뭐 듣고 보면 좀 닮은 것도 같고 정말 닮았다는데 그냥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게 끝 아니야? 쌍꺼풀이 없다는 거. 아니 좀 닮은 것 같. 아니 뉘앙스가 닮았어. 뉘앙스가 닮았어. 근데 아마 저분도 기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썩 그런데 근데 저분이 막 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탁금이 오르고 자기 개인 계좌로 후원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고 후원금을 돌려줘야 되고 막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를 잘 모르는 뭐 그 청년이었다면 그래 좀 시행착오가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분은 정치를 꽤 하는 분 아니에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고 뭐 직함을 여러 개 갖고 있었고 뭐. 근데 경력이 그렇게 긴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 갑자기 확 빠르게 올라온 친구라서 너무 기초적인 실수라 가지고 뭐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본인께서 선출직에도 이제 당내 당직이지만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뭐 스스로 조금 잘 돌파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기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탁금의 목표가 두 개잖아요. 너무 후보자가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한 목표가 하나가 있고 실제로 선거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제 좀 충당하기 위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다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게 일종의 후보의 자격을 두는 건데 그게 돈 1,0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하고 못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후보 자격이 좋고 있고 없고를 뭐 정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뭐 선거를 진행하는데 돈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당에서 자기들 지도부 뽑는 일상적인 선거인데 나라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이 얼마인데 뭐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정치에 도전하는 새로운 신인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도전하는데 좀 허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정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좀 없어지고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근데 저는 정치인이 눈물로 국민의 마음을 산 케이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눈물 그 대선 캠페인에서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안타까워하고 공감을 하고 싶은데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온라인에 보니까 이분이 울기 전주에 자기 뭐 SNS에 올린 글에 자기 뭐 관리 잘하려고 뭐 어디 레이저 갔다 왔고 피부과에서 뭐 했고 뭐 인모드 했고 슈링크 했고 막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거 할 거 아끼면 기탁금 정도 낼 수 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 제가 전당대회를 해봐서 아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의 전대 룰은 달라도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정치자금법은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기탁금 후원금 받은 걸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정당하게 후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난리나게 안 하고 정당하게 그 선거 등록하고 선거 후원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거기서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 받은 걸로 기탁금을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내 선거에서 하면 후원금 최대치가 얼마예요? 그것도 뭐 1억 5천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1억 5천이요? 똑같이 1억 5천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좀 하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방법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 거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지 문제 어렵다고 저번 주에는 슈링크 인모드 맞고 와서 이번 주에는 질질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정치인이 힘들다고 질질 짜는 거 봐야 됩니까? 나만큼 힘들어봤어? 무소속으로 돈 몇 억 날리고? 그렇지. 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질질 짜지 않아요. 그렇지. 혼자 울었겠지. 혼자 울지.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존재니까 자꾸 청년인데 질질 짜고 힘들다고 하니까 아우 청년 정치는 2부 리그고 마이너 리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원을 받으려면 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후원 받아서 기타금 낼 수 있으면 네네. 기타금 없습니다라고 울면 후원금 들어오고 그럼 기타금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네 그건. 그러려고 우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네. 도움은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저도 이제 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한 나이가 30쯤 됐을 때 네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어요. 그 경선까지. 젊은 나이 나가셨네요. 네, 경선까지 나갔는데 뭐 여론조사 비용 이런 걸 다 내라고 다 당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기자회견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악플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그런 당인 줄 몰랐냐? 네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이게 청년 정치인이 읍소를 잘못하게 되면 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네. 또 민주당의 지지층이 있으니까 안 됐다. 젊은 사람이 돈이 별로 없을 텐데 내가 좀 내줄게. 이런 또 후원금은 꽤 거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계좌 뭐 실수를 해가지고 걸렸다는 거잖아요. 몰라 나는 뭔지는 계좌를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 정작법 만드는 위반이라서 뭐 그게 아마 출마하려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후원받으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개인 계좌는 안 되죠. 그 후원 계좌를 맞아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어요. 선관위에 후보 등록된 등록을 계좌를 하고, 네네 그 기간 동안 후원금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개인 계좌여도 상관없는데 선관위에 등록이 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계좌를 만들어도 돼요. 물론 있었던 계좌를 그 후원금 계좌로 지정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만들죠. 그래요. 예. 어쨌든 이 세 분의 의견이 통합이 된 게 정치인은 질질 짜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부산식으로 사투리로 하면 네. 뭐 경북 사투리는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남자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주 짜지 마라. 주 짜지 마라. 네, 주 짜지 마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 지지자들이 더 힘들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야 뭐 지지자들이나 보시는 분 상대로 뭐 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운 적이 없지만 남자도 의외로 눈물 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거 되게 어려워. 문성호가 울면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약간 남자는 흐앙하고 울면 안 돼. 약간 툭 참으면서 눈물 툭 한번 울어야 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모양새가 좋게 우는 방법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건 말하면서 울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까 노무현의 눈물 얘기했잖아요. 노무현이 말하면서 울었습니까? 듣다가 운 거거든요. 예, 말하면서 울면은 이제 말하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얘기하다가 복받쳐서 우는 거는 이제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고 남의 얘기, 남의 얘기라든가 공감하다가. 남의 억울한 사연이라든가 이런 걸 듣다가 운다거나 혹은 자기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는 그냥 참고 살아왔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었던 것도 다른 사람이 지지연설 할 때 그때 운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근데 본인이 말할 때 자기가 자기 힘들어요. 네, 그 심정 얘기하다 우는 거는 네.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정치인으로서의 그 눈물은 아니죠. 한번 사실. 틀어주시면 안 돼요 쇼츠? 네. 어떻게 우는지? 나도 그 약간 항마력이 떨어져서 음소거한 그것만 봐가지고 예. 사운드가 안 나오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 저기 장희찬이 아닙니다 지금. 예. 아유 못 보겠다. 아유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 아유. 옆에다 붙여놓으니까 진짜 장희찬 같잖아. 왜? 에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놀려. 얼굴 모사야 얼굴 모사. 얼굴 모사다. 우리 혜찬이. 야 김치우동 맛있게 먹고 야 성대모사. 정말 나 출연료 더 줘? 이럴 거예요. 얼굴 묘사 죽었다. 옛날에 장해찬 씨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예 누구죠? 그 격세지감입니다. 그 차이를 생각해 보면 혹시 눈치챈 것 같은데 저 알고 있어요.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그래. 그때 이제 장해찬 씨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네. 장해찬 씨한테. 깍듯하게.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어. 진짜?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장해찬 씨를 착각했다. 윤석열 씨. 그때는 또 코로나라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렇죠. 마스크를 썼죠. 저는 청년본부장이고 대통령께서 그냥 예찬아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너무 공손하게 두 손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했는데 그리고 제 자리를 갔는데
저보다 조금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도착을 했죠. 또 마스크를 끼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울 보시고 저를 보면서 헷갈렸다고. 아, 그게 이제 그랬구나. 그 중계 KTV 중계하는데 오디오가 들어와서 아이고. 그것도 오디오까지 있었고 들어갔구나.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네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여의도 KBS 앞에 지나갈 때 어떤 분이 천하람 원내대표를 전 줄 알고 어.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래. 팬이라고 했다고 한 일화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아. 요약컨대 이준석 천하람을 닮았던 장해찬이 이제 정민철을 닮았다. 아하. 이렇게 진짜 변천이 되는군요.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하고 싶어진다. 닮은 꼴의 통합이네요. 예, 양당을 다 닮고 있네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찬이는 예찬이다. 예. 우리 옌셜리님께서 예찬이가 머리숱 더 많은데 뭔 소리?라고 하셨고, 예. 와 근데 나의 연기에 대한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구나 정말. 애를 놀려. 야, 요거는 진짜 지대로다. 이거는 쇼츠는 나도 저장해서 볼 거야. 이제 예. 오늘 출연료 좀 더 받아야 될 거야. 메소드 연기까지 하잖아요. 야, 우리 지연님께서도 개혁신당 화이팅. 정민철보다 장혜찬이 벌랐다라고 해줬고, 오렌지 트리님께서도 정민철 99만 원 선거 비웃더니 민주당식 경선 맛이 어떤가?라고 하시면서, 우리 4545님께서도 정민철이 본인이 민주당에서 보수적이다 입에 달고 살던데 집 짜는 거 보니 찐 좌파 감성 100%라고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셨고, 배배님께서도 문성호 대변인 술 마셔도 미모는 오늘도 열일하네요.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화이팅. 예. JJ 프로님께서는 친문 커미에선 민철이한테 평택을 김용남 부자던데 지원해달라고 하던데 드럽치더니 역시 매운맛은 대제인이라고 하시면서 비판해 주셨고, 윤진영님께서 예찬이 잘생겼다 화이팅. 예. 하시면서 이렇게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슈퍼챗을 쌓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나이에 방송 한번 살려보겠다고 우누의 옆에서 따라서 우는 연기도 하고 정말. 사실은 내가 이제 그거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예찬이가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안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눈물 겨우면 그 멤버십 많이 가입하십시오. 박간다 멤버십.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도 사랑입니다. 자꾸 틀지만 또 따라라는 거야 뭐야. 한 번 했으면 됐지. 예. 아니 근데 오해 있을까봐 저 예찬이 아니다. 네. 예, 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김희광님께서 예찬아, 위가양대 패밀리들 폐악질이 심하다. 처리 좀 해줘 하셨는데 위가양대 패밀리가 뭐예요? 그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네. 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라고. 위가양대. 제가 어떤 분을 지칭할 때 그렇게 수식을 합니다. 오케이. 그 저질적인 슬로건을 장해찬 씨가 만들었구나. 나는 네티즌들이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만들어서 네. 어떻게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참 문학적이다. 남자는 언제 몰라 다 몰라. 몰라. 언제 몰라 진짜 다 몰라. 나도 심을 거야. 어. 예. 나도 내년에 심을 그런 거야. 걸로 넌 놀리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 문학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문악적이다라고 대받아 주셨습니다. 정치적 비유입니다. 예. 자, 우리 라키님께서 정민철 씨가 차라리 담담하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하면서 처벌 받겠다 했으면은 어려서 몰라서 그렇겠지 에휴 하고 시간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을 텐데 영상을 전에 남겨서 나중에도 조리돌림 받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어린 친구라 안타깝네요. 근데 저는 이 정민철 씨 논란과 별개로 네. 청년 후보 기탁금을 이렇게 인상한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요? 양당 모두 청년 후보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낮춰주는 관례들이 있고 50% 할인도 있고 기탁금이 원의 청년들의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거 좀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민주당이 검토하잖아요. 네. 당무 개입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당무 개입이죠. 그치만 본인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논리대로라면 당무 개입이고 욕먹을 일이겠죠. 그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후원금으로 기탁금 충당하는 방법 등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이나 이런 제도적 허들은 그 기득권,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어떤 기회를 주겠다라는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자체는 저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탁금 인상은 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재명 근데 대통령이 이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건 그러니까 당무 개입은 아니다. 이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당무 개입이죠. 아, 근데 개입인데. 이제 민주당한테 그런 거 가지고 예전에 비판 좀 하지 말라 그랬던 게 뭐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당이라는 당하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뭐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당은 또 당대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권한이 분할되는 게 맞지만은 그게 딱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좀 너무 뭐 당무 개입이다 뭐다라고 서로 좀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우리 타이밍이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은 또 반대편 돼가지고 또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야기로 좀 짚어주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당무 개입이다 보다 하면은 밑도 끝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상이 됐나 봤더니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는 1,500만 원, 최고위원은 500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 작년 기준이죠. 예. 당대표 후보가 1,500이고 최고위원이 500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최고위원 예비 경선 기탁금을 2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경선 질출 시에는 당대표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좀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당대표는 비싸요. 저희도 원래. 당대표는 거의 기탁금 한 1억 낼걸요. 어머, 많이 국민의힘 내는구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청년 최고가 있잖아요. 저희는 네. 민주당은 이번에 청년들의 꿈을 짓밟으면서 그 제도를 안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이렇게 기탁금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했을 전대 당시에 지금은 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청년 최고는 기탁금이 한 1,000인가? 그래도 좀 비싸. 1,000 정도였던 것 같고 일반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00 정도 됐었고 당 대표는 거의 한 8,000 막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그 기탁금 허들이 되게 높아요. 그렇구나. 예. 이런 기탁금이 세니까 사실은 이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후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 해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네. 이제 아무나 나오지 마라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민철 후보가 또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좀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장벽 낮춰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어쨌든 본인의 착오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슈가 불거진 거잖아요. 네. 저도 정치자금법 위반 이슈로 고소고발도 당했거든요. 유튜브 슈퍼챗 19만 원 받았다고. 그거 그때 제가 최고위원 때라 막 기사가 뭐 거의 100개 가까이 쏟아지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무혐의 나왔어요. 검찰까지 가서 불기소.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질질 짜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자꾸 약한 모습 보이고 구걸하고 동정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 기득권 기성세대 배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유능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권력을 당내에서든 어디서든 쟁취를 해야 되는 거지. 나 흉내 소리는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그럼 청년인데 도와주세요. 뭐 이거는 청년 정치를 너무 그 뭐라 해야지 협소하게 만드는 자승자박이라고 봐요. 약해 보인다. 예. 자, 우리 김수희 평론가도 정민철 후보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광받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는 모습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네. 그 최근에 뜬 게 또 유시민 씨하고 싸워가지고 뜬 거잖아요. 예. 이왕 싸우는 거 세게 한번 싸워가지고 뜨는 것이죠. 또 이럴 때 청년층에서 다 유시민 씨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이 많은 동교동계 중진 정치인들한테 들이받고 독설 내뱉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한번 당신도 당해보시오 하고. 네, 그래서 약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저렇게 울면 유시민 씨가 좋아할 겁니다. 역시 족법이야. 그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적이 좋아할 만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예. 정민철 후보, 질질 짜지 말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좀 더 단단한. 근데 계기가 저희가 됐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뭐 정 후보 측에서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우는 거 따라한 것만 보고 조롱했다라고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조롱도 맞아요. 맞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애정 어린 조언을 했다는 거. 그럼요. 차라리 저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의 내용은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정민철 그럼. 씨가 네. 나름 또 민주당의 정치 유망주 중 한 분이니까. 네. 저 보세요. 조갑재 씨랑 들이받고 싸워버리잖아요. 그렇지. 바로 예. 여기서. 네. 그래서 또 기사 엄청 나고 네. 욕 얻어먹고. 좋아. 근데 네. 뭐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청년 정치인들은 울면서 크는 게 아닙니다. 누가 키워주지 않습니다. 이건 모르겠네. 좋습니다. 예. 넘어졌다고 질질 짜지 말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철 후보. 예. 자,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와서 유시민 작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매부쇼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실패할 거다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조금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 듣고 싶네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유시민 작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면을 자주 했나 하여튼 그래도 중요한 국면 때 했던 곳이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시민 작가 한창 그때 출연할 때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로서 또 출연할 때였는데 그때부터 딱 느껴지는 게 깔아보는 유시민 작가의 깔아보는 너는 뭐 좀 멀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두 사람이 조금 비슷한 게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에 좀 까칠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이래서 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잖아요. 네. 유시민 작가도 국회의원 시절 이럴 때 이제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걸로 환호를 받았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결국에는 대선 주자로 잠깐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군소 주자가 되고 정계를 은퇴했어요. 근데 본인 생각으로는 나도 이것저것 다 경험해왔고 딱 그거였어요. 제가 느껴진 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야 나도 왕년에 너보다 잘 나갔다. 그리고 너보다 많이 겪어봤다. 근데 너 좀 부족해. 이런 게 딱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지금 터지는구나. 이번에 선언한 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넌 뻐꾸기야라는 얘기예요. 넌 민주당의 정통이 아니라 뻐꾸기처럼 들어와서 둥지에 알 까고 기존에 있던 사람 몰아내고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하고 재개발해가지고 정계 개편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 얘기 한 거거든요. 네네. 결국에 이렇게 된 이상은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공격에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도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이 조금은 좀 지나치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드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평이 뭐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실 뭐 본인이 민주당 당원인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정치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로 밖으로 돌고 뭐 국민참여당 이런 거 만들어서 그리고 뭐 호남 지역에 아마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기억하고 계실 건데 유시민 맨날 그 염장 지르고 했다. 중요한 때마다 어그러뜨리고 했다. 뭐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분열의 정치를 획책한다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한다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음모론인 거거든요. 이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 1년 차거든요. 그리고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진 적은 없습니다. 지방선거의회 많이 떨어졌어도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유시민이나 뭐 김어준은 살짝 간을 보고 있지만 이런 진영의 스피커들이 나와서 대놓고 대통령 실패할 거다 말하고 들이받고 이거는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뽑아준 선출 권력인 거거든요, 대통령을. 우리가 이재명을 아무리 싫어해도 대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출됐으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말 안 듣고 나랑 요새 소통 안 하고 나한테 뭘 안 물어보고 이러니까 너 망할 거야. 이게 뭔가 어떤 국가적 정책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잘못해서 민생과 경제를 못 챙겨서 외교 안보를 못해서 망한다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친문 안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 왜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한테 갖다 써. 왜 내 말 안 듣고 나 안 만나. 망할 거야.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분이 이제 60을 넘겨서 촉법은 아니지만 촉법 수준의 징징거림으로 보이거든요. 그 유시민이야말로 여전한 촉법 평론가가 아닌가. 촉법 정치인이다. 유시민이야말로. 그런 떼쓰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아니 그래도 집권 1년차 대통령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는다고? 지지층들이 이거는 유시민을 뭐라 하고 이제 진영의 스피커로 쓰지 않고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네. 무엇보다도 재밌었던 건 거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에 대한 반응이 재밌었죠. 뭐라고 그러니까 했죠? 이제 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논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이래서 실패할 것 같다. 그게 이런 행동을 해서인데 그럼 이렇게 돼서 망한다는데 그냥 자기가 내재적인 접근으로 망할 것 같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었냐면은 사실 이 유시민 작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뭐 옛날에 젠더 갈등 있는 거 할 때는 남자애들한테 니네가 무슨 뭐 롤 해야 되니까 그러냐 뭐 이런 소리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20, 30대가 이제 뭐 극우화됐다고 할 때는 또 니네가 뭐 옛날에 일베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 제대로 된 논거를 붙여서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의 지지층 분들이 박수를 쳐왔던 게 신기한 거지. 이제 본인들이 그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뭐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공감이 되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겨우 2년 차 진행하고 있고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하루하루 권력을 잃어나가는 존재라고 하지만 아직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들이받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깔아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유시민 작가 특유의 그 오만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그 김문수 후보 아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오만한 계급 의식을 많이 드러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의미로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운동권도 아니고 대학을 뭐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좀 비뚤어진 계급 의식에서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그 이런 직격탄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직격 이후 정청래 대표에게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룻밤에 3억 8천이나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 작가의 이 대통령 공격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가 이런 후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이런 전당대회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후원금을 누군가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 이거 보고 지지 결심 이래가지고 보낸 것이냐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어차피 10만 원 보낸 사람이 조금 더 필 받았네 하면서 50만 원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보낼 사람이 좀 더 보낸 거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지지율 올라가는 거하고 지지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지 강도는 더 강해졌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호감도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일 수 있고 그럼 유시민 작가 때문이냐 후원금이 올라간 건 유시민 작가 때문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될 거냐 했을 때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왔냐면 난 두들겨 맞고 있다. 한마디로 다구리 맞고 있다. 이걸로 컨셉트로 왔거든요. 근데 다구리를 맞고 있는 걸로 컨셉트를 잡아놨는데 어떤 눈치 없는 형이 나서가지고 다구리를 놓는 걸로 저쪽에 대고 다구리를 놓는 컨셉트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이러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유시민 역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이런 언행도 정청래 전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게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대표도 우습게 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네, 우습게 봐요. 그리고 둘이 얼마나 옛날에 사이가 안 좋았는가 이거는 열린우리당 역사 유명하죠. 뒤져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다 나한테 안 되는 애들이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도 안 되는 애들이야. 이게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내가 희생해서라도 청래가 지금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희생타를 쳐가지고라도 청래를 당선시키겠다.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왔을까? 그게 아니라
정청래가 되든 안 되든 관심 없어. 상관없어. 나 기분 어차피 나빠. 이번 판은 청래가 지는 판이야. 청래 가고 난 끝까지 나중에 또 싸울 거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선 끊고 싸워보자. 여기에 가깝다. 아 그래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은 뭐 교감이 있을 것이다, 역할 분담이다, 정청래는 속으로 즐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송 다니다 보면 조금 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청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일이고 유시민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것뿐 정청래와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봐요. 아 그렇구나. 예. 그 유시민 작가가 이 정청래 대표를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군요. 아, 이거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 강도가 조금 강해지는 것이다. 예. 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 후원 회장을 우리 이해찬 전 총리 배우자가 또 맡는다고 하는데 유시민 전 작가가 다리를 놓았다고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해줬습니다. 유시민 전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 연임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도우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성호? 네, 뭐 이게 뭐 저쪽 진영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워낙에 뭐 배우자분의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그 총리님의 그런 후광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저는 이제 국힘 출신이다 보니까 내부 내용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의 외부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외부의 시선에서는 제가 정청래 대표 제가 정청래 대표라면 유시민 작가 저러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분들을 이렇게 뭐 후원회장 다리를 놓아줬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좀 있거든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약간 운동권 서열 이런 거에서 보면은 조금 밀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게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서 작동을 하는지 뭐 외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글쎄요 뭐 이게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결국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했을 때는 김민석 총리에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이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상징성은 있죠. 사실은 친문 진영의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에 뜬금 출마를 하면서 네. 친문 진영 결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킬레스건이었을 텐데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의 상징성이 바깥에서 생각하는 거 이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해찬의 어떤 부인 배우자가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적통론에도 힘이 상당히 실리는 거고. 원래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주류였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발판 삼아 대선 후보가 되고 당을 장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해찬의 외곽 조직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이 사실상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배우자가 정청래 손을 들어줬다? 이거는 김민석을 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프거나 서운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인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님께서 저희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인데 밉지 않은 장해찬 눈호강 문성호 보러 옵니다. 여의도 넘어 흥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캡틴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여의도 처방전이라는 채널에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상 비대위 무효 소송이 본안 소송까지 가서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2023년 4월 26일 본안 소송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득권의 소를 취하했습니다. 당시 국힘 비대위 소속 당사자이며 언론인 출신인 김정혁 씨가 사실관계 팩트 체크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개탐스럽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에서 이제 쫓겨나던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뭐 가처분이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가 그 당시에 가처분이 인용돼서 있었던 뭐 절차적 미비 이런 걸 당시 국민의힘에서 수정을 해서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뭐 진행을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소를 다 취하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지금 김정욱 최고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방송을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 김정욱 최고께서 조금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 방송에서 안 맞는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분 이야기하시는 건 좀 체크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개탄스러운 거는 뭐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한다는 방침인데 종합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굉장히 대립관계가 조금 클 것 같은데 예. 자, 장희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뭐 참. 그 돈을 쓰고 그 사람을 갖다 쓰고 네. 여기에 차출된 검사 수사관들 때문에 민생 사건들 다 지연되고 있고 한데 뭐 제대로 된 성과도 없고 영장 기각한 거 언론 보도 보니까 14건 중에 11건이 기각됐나? 뭐 영장 청구한 것들 그러니까 완전 빈손 특검이잖아요. 결국 국민 세금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이걸 왜 자꾸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특검 전국으로 만들 때야 사람들이 저런 걸로 특검을 하는 거면 저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네. 전선을 칠 수 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한다 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성과를 못 내면서 질질 끌기만 하면 오히려 반대측의 정당성을 더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자면 우리가 야 내가 얘 이렇게까지 뒤집어 팠는데 얘 아무것도 없었잖아는 얘기가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이 그쪽으로 쏠릴 확률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고 이거를 뭐 질질질 끈다고 해서 본인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트라이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무슨 뭐 홀짝 뽑기 제비 뽑기도 아니고 몇 번 더 한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어떤 정치 특검을 이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는 민주당 스스로에게도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가 진짜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우리 김수미 평론가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뭐를 알고. 아니 종합특검도 연장법을 처리하는 이유고. 근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장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들어갈 사람들은 뭐 많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1차 특검하고 달리 불거진 것들이 알고 봤던 이 사람들이 내란 중요 종사 임무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거든요. 네. 뭐 저기 수방사의 조성현 전 대령이라든가 뭐 홍장원 씨 이름도 다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상이 안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물론 깝깝한 부분은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진상이 아직 덜 드러나거나 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동안의 수사를 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또 연장해줘야 되는 뭐 좀 이런 부분은 좀 깝깝하긴 한데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이 특검을 가지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검에. 나올 만큼은 다 나왔고 그렇지. 민주당이 뭐 이걸 더 끌고 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직 못 잡아놔가지고 마저 하겠다 그것보다는 좀 아직까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더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데 근데 깝깝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검이 수사력이 미진해가지고 안 밝혀진 부분인데 또 특검에 기회를 줘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은 저도 깝깝해요. 사람들을 아예 좀 교체를 하든지 근데 분명한 거는 계속 근데 연장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더라도 그게 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꼭 연장을 안 해도 되는 게 검찰로 다시 넘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민주당이 연장하는 게 그 부분일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굴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못 집어넣어서 이게 아니라 네. 검찰한테 주기 싫은 게 더 크지 않을까. 원래 수사기관 뭐 경찰이라든가 이쪽에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율 배반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해놓고 네. 특검은 계속 수사기소 융합으로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검찰 인력 다 파견받고 그 태세대로 그냥 검찰 인력 파견받고 사실 특검의 우두머리나 이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이야 임명된 거지만 밑에 손발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검찰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아야 되죠. 그렇구나. 이 선관위 특검도 여야 모두 추진한다는 뭐 입장은 같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특검 추천을 서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추천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네. 지금 지금 이 선관위 사태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익을 본 거 아니냐.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 아니냐는 게 많은 국민들, 시민들,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생각인데 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그 특검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이게 공정한 특검이 되겠느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촉발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미 지금 이렇게 연장을 거듭하는 종합특검에서 네. 야당을 배제시켰습니다. 자신들과 조국 혁신당만 추천해서 특검 임명했잖아요. 아하.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추천권을 인정해 주던가 그 보수 성향 야당한테 추천권을 넘겨야죠. 그렇지 않고 뭐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제3자 추천도 이번엔 길이 막힌 게 대법원 추천은 조희대 대법원장 싫으니까 민주당이 안 받을 거고요. 이럴 때 대한변협이 나오는데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로 부리는 위철한 대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맡길 3자가 없어요. 뭐 그러면 참여연대에 맡길 겁니까? 민노총에 맡길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야만 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든 민주당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특검 추천권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민주당이 양보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특검 추천이든 뭐든. 그래요. 예. 문성호 대변인. 뭐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흔히 얘기하는 특검 추천할 때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하면 물론 그 구성원분들은 우리 다른데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결국에 이 올공 사태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 선거 투표지의 부족 사태가 결국 국민들이 이 선거 관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데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밝혀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획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뭐 선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뭐 공표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관위와 이런 민주당이 뭔가 결을 맞춰왔다 이렇게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분들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그래 정말 저희가 신뢰도 있게 특검을 잘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또 특검이 뭐 어떻게 수사를 해도 그럼 또 새로운 음모론이 나오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선거 당사자인 만큼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좋고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데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목표가 슈퍼챗 50개입니다. 슈퍼챗 50개를 여러분들께 쌓으시면은 저희가 보답으로 세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 원구성 언제쯤 정상화될지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좀 뭐 정상화될지 9월 정기국회 앞두고서야 국회가 정상화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언제쯤 보십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정상화는 어떻게 해도 정상화는 안 될 거라고. 정상화는 없다. 원구성이 돼도 정상화는 아니다. 어차피 정치 자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구성이 되든 안 되든 지금 국민들이 원구성 안 되는 거에 대해 별로 스트레스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정상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은 오히려 솔직한 비정상이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원구성이 빨리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거의 다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공은 국민의힘한테 넘어간 거예요. 국민의힘이 억울하겠지만 어차피 의석에서 지는 거고 민주당이 강행해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막 표결을 다 해버리고 하면은 뭐 어쩔 도리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뭐 7개인가 상임위원장 자리 비워놓고 민주당이 비워놓고 국민의힘 들어오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계속 보이콧을 할 건지 뭐 절충을 뭐 타협을 할 것인지 이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은 또 내부의 사정도 있을 거예요.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다선 의원들 있을 텐데 빨리 이거 받자.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의안을 또 통과시키는 걸 저지한다거나 그냥 계류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상임위에 올라오는 안건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임위에
올라올 안건 중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뭐 혹시 뭐 반대하는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좀 그 부분을 놓고 당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장희찬. 근데 이건 국민의힘 주장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원 구성 일단 지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인정해 주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제도를 만들자. 그럼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그 다음 상임위부터는 야당 하나,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렇게 핑퐁 티키타카로 가져가자. 여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야 야당도 최대한 존중받는 느낌으로 협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걸 제대로 못 박아두자 했는데 민주당이 싫다고 하는 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 안 하고 우리만 안 들어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원구성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게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제도화하자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아니 이런 제도가 어때라고 뭐 자기들의 제도를 갖고 오든가 그냥 싫고 너네 꿇어라 우리가 주는 상임이나 받아먹고 치우고 다음 이야기는 꺼내지 마 이렇게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부당하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분명히 이전에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할 때는 법사위를 민주당한테 줬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수당이 결국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도 많이 생기니까 좀 더 원활한 그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걸로 하자.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해서 보수 측에서 오케이를 해줬어 그걸 또. 근데 막상 본인들이 이제 권한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그 당시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뀌면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을 다 어긴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러면은 1년 있다 줄게 이래놓고 그거를 무시하고 약속 어겨왔던 게 이전에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법사위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지금 어떤 민주당의 폭주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걸 봤을 때 법사위는 그냥 야당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관례화가 되어가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이후에 또 욕심부리면서 그거 관례가 깨졌어요. 저는 그게 나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견제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그래도 몇 개 비워놓고 너희한테 오라고 했으니까 공은 너희한테 넘어갔어. 이거는 너무 좀 무리한 얘기죠. 상임위원의 임기는 똑같이 4년입니까? 전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죠. 정기후기가 어떻게 나눠져요? 보통 2년씩. 상임위원이요? 예. 위원이야 근데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부임이라고 하죠. 교체가 가능한데 어쨌든 한 번 가면 2년이죠. 네. 2년 정도? 근데 그게 뭐 잘 지켜서 할진 잘 않으니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관례가 아닌 것 같은 게 박근혜 정부 때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권성동. 다음부터 그래서 관례화를 이제 좀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보수당이 준 건데 막상 본인들이 바뀌니까 그걸 관례화시키질 않더라고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에 줬었어요 잠깐 네. 2년 정도. 그때 여상규 의원이라고 그 민주당이 그때 학을 뗀 것 같아요. 여상규 의원 때문에 여상규 의원 막 소리 지르고 막 진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다시는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단독 과반이 되면서 네네. 좀 이제 과거의 어떤 이 합의하에 배분하는 요 문화에서 좀 미국에 가까운 승자 독식 쪽으로 네. 예, 그렇게 좀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때 근데 문제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기미가 보여야 국민들도 야 민주당 너네 제2당 돼가지고 한번 다 해봐라 이렇게 야유를 하는데 네네. 왠지 지금 국민의힘이 제1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요런 말에 약간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이 그때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셔가지고 싫었다면 좀 본인들도 좀 잡았을 때 안 그래 주시면 멋있는데 반인 뒤에 잡으신 것도 추미애 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러시면서 엄청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실 분들이 계속 법사위 하고 계시잖아요. 뭐 간사도 임명 안 해주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당한 게 이렇게 힘들었다면 본인들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도 더해. 지금 소리 지르시는 거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엔 썩 좋지 않다. 네.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대해서 흥미로운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죠? 회의장에서는 소리를 지르지만 의원들한테는 가까이 있는 야당 의원들한테는 말도 잘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한다. 아하. 회의할 때만 소리 그건 지른다. 쇼잉이야. 약간 오피셜 2군요 성향이. 오피셜 2고. 아, 뭐 그런가 봅니다. 본인이 또 본인은 I의 성향인데. 그리고 예. 그분은 희한하게도 이 나이가 드실수록 목소리 더 커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발성 연습을 하신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발성이 남다릅니다.
좋습니다. 락커의 발성입니다. 제가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랑 같이 방송하는 배승희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보수 유튜버 중에서는 구독자로 거의 1등일 거고요. 178만 구독자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서영고 위원장 그 목소리를 성대모사. 네, 그 저팔계 네. 돼지 목소리로 저팔계는 곽규택 의원이 말했던 거고 돼지 목소리로 따라해서 풍자를 했어요. 네. 그걸 또 서영교 의원이 굳이 고소를 했네. 근데 그건 정치인에 대한 풍자라고 무혐의 처벌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셔도 된다. 아니 근데 뭘로 성대모사를 고소하죠? 했다고 그걸 고소를 돼지 뭐로 돼지 고소를 울음소리를 그러니까 냈다고. 무슨 혐의로 고소를 하죠? 뭐 명예훼손이니 뭐 그런 거겠지 그게 뭐. 왜 명예훼손이지? 뭔지는 모르겠지. 모욕도 아니고 그러면 명예. 제가 호호호 하면은 바로 혹시 사실적 시여야 명예훼손? 그런 거 명예훼손. 난 그런 거 고소 안 했으면 그거는 뭐- 좋겠는데. 아니 저도 뭐가 그러고 성립이 보니까 될 여기서 만한 게 서영교 없는데. 의원 성대모사 몇 번 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위증의 죄를 주신 거죠? 뭐 이런 거 네. 했었는데 나한테 고소 안 날리시네. 다행히. 본인이 그냥 기분 귀찮을 나쁘면 뻔했네. 고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런 것도 좀 비겁해 보입니다. 고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뭐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이런 거는 그럼요, 웃고 넘어가야지. 예. 자, 우리 JS님께서 김기욱 앵커님 잘 보고 있자요. 화이팅 하시면서 2만 원 투척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슈퍼챗 목표가 50개입니다. 아직 20개가 채되지 않았는데 가격에 상관없이 개수로 여러분들 50개 한번 채워주시길 바라겠고 많이 좀 저희 여의도 넘어 TV를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운찬 월요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샴발라님께서 정치 연예인 한동훈 여의도 레카 뭐 누가 있는데 정말 상 주고 싶을 만큼 딱 어울리는 표현이 여의도 레카입니다. 음모론, 공작질 없는 바른 정치를 지향하는 무당파 합리적 보수라고 본인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거 합당 얘기까지 가는 건 좀 오바죠. 뭐 합당 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께서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 같은데 네. 그것도 그냥 뭐 하시는 소리 같고 저희 쪽에서는 뭐 전혀 뭐 준비나 이런 걸 안 돼 있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나자고 하신 거거든요. 이제 정 대표께서. 그럼 또 이제 지금 대여투쟁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만나고 너무 좋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조했으면 좋은데 근데 합당은 저희가 결이 너무 달라서 구성원들도 원치를 않고 해도 무슨 효과가 저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협당까지는 좀 오바인데 이제 뭐 대여투쟁 공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싸우자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여투쟁 공조는 해야죠.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아까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힘을 합치지 않으면 뭘 못하기는 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 또 자꾸 하면은 합당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뭘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냥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집단의 폭주를 맞는 야당의 역할로서 저희가 협치를 해야 된다. 뭐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같은 편이고 정당은 사실 다 같은 편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조를 해야죠.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그 개혁신당과 국힘이 합당을 하게 되면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탈당을 할 수가 저만 있어요? 해도 국민의힘 출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나올 때 그 나름의 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그런 이유들이 해소됐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어서 뭐 합당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것도 안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내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바라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개혁신당과 국힘이 합당을 하게 되면 우리 문성호 안 대변인은 한다니까. 문성호 대변인은 합당 안 한다고. 문성호 대변인은 가지 않겠다. 합당 안 네. 한다고요. 아, 근데 사실 뭐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 이해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합당 반대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냥 이준석 평당원이라 대표가 제가 서로의 뭐 길을 갑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정식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오찬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있구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정정식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친윤계의 모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아하. 것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정보입니다. 친윤계입니다. 친윤계.
그러니까 친윤계도 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군지는 뭐 밝힐 수는 없겠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누군지는 않겠지만.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네. 지금 이 오찬에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분이 튀어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네. 근데 그러면 굉장히 의외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아주 의외인 사람. 뭐 아, 친윤계에서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외잖아요, 사실. 네. 이 유진석 대표하고는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이 네, 아주 떨어졌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친윤계에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 정도까지는 좀 같이 하는 혹은 심지어는 밀어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도 왜 그 개파 정치에서 친 노태우계가 친 김영삼 되고 뭐 친 김영삼이 나중에 친 박근혜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쪽 어차피 친윤계 내부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또 차별성 있는 사람 밀어주는 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또 한동훈에 대한 비토 네, 맞아.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을 세우는 측면도 아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그 얘기는 입수를 했고 어허. 네, 그 의원의 이름은 고소당할까봐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실제로 저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네. 이제 그 친윤 그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있어서 친윤 그룹이 된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약간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세요. 잘 되는 지역구에서 몇 선씩 하시는 다선 의원님들이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당시 이제 윤 정권 당시에는 대통령하고 이 대표가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갈라졌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전에 들어요.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맛을 보고 났더니 이준석 정도면 괜찮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여론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뭐 종종 여의도에서 듣습니다. 원래 사람은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법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일리 그, 있습니다. 예, 인간 감정의 원리가 있죠.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은 그 원망이 약간 좀 사그러들죠. 그렇죠. 네. 네, 또 추억 보정도 되고.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네, 네. 아니 예. 그리고 그때는 국민의힘이 선거 막 다 이기고 할 때라 이준석 대표가 좋았냐보다는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 뭐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 예. 있죠. 어쨌든 지금 국힘에서는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약간 조금 원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근데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여 투쟁이나 선관위 특검 관련된 공조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은 의석수 때문에 대여 투쟁을 혼자 해도 민주당이 무시해 버리면 답이 없고 그러니까 여론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네. 이슈 메이킹이 필요하고 개혁신당도 지방선거 대패 그리고 정의안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군소정당이지만 존재감을 드러낼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좀 이슈를 한번 점화시켜보자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부터 벌써 이제 막 소개팅 하는데 뭐 우리 나중에 애기 이름을 뭘로 짓고 그렇지. 막 맞아. 그런 게 약간 대표적인 어떤 찐따남들의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갈 일은 아니다. 아니 근데 그냥 아까 우리 김수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동훈 의원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데리고 오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것도 것 뭐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다는 대체적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한동훈은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임기 내와 다음 전대까지는 복당이 안 될 거고요. 지금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선관위 특검 공조가 잘 되나 이런 걸 봐야죠. 이 회동 이후에. 한동훈 의원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일리는 있으나 김치국은 마시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 소개팅 수준이라도 네. 집안 어른 중에 꼭 결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중진 의원이 네. 그런 집안 어른이다. 그럼요. 네. 네. 바로 어떤 어르신들은 또 소개팅 자리에서 바로 이세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아이는 얼마 가질 텐가. 그렇죠. 뭐 무조건 딸을 낳아야 된다, 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치국 마시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얘기를 한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치 우동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네, 투다리 김치 우동. 최고셨습니다. 네. 예. 방금 멘트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예. 김치국 마시는 게 제일 맛있지만 더 맛있는 거는 김치 우동이다. 우동까지 넣어서. 제가 지금 투다리 김치 우동과 닭꼬치 이렇게 세트 발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구성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1+1입니다. 그래서 닭꼬치구이 세트 2개,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우동 세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팩을 보내드리는데 29,900원에 배송비 받지 않고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TV님께서 서로 물어뜯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 화합 좀 하세요. 좀 답답합니다. 소리 없이 강한 문성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야, 레간자네요. 네? 그건 뭐예요? 세대 차이다. 레간자 몰라? 레간자가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소리 없이 강한. 옛날 대우자동차의 중형 세단이었죠. 그렇지. 소리 없이 강하다. 근데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저는 자동차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는 뭐가 없어도 이거 CF가 너무 강했는데 그때 소리 없이 그 강하다. 워낙 오래된 차라 그것도. 여기서 약간 세대차가 느끼긴 하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세대 때 여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면 무조건 레간자인데. 예.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한동훈 의원 뒤에 제2의 김건희 그림자가 보인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사람은 김건희 하나로 족하다라고 썼습니다. 예.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으로 제명된 한동훈 의원을 직격한 건데,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 글, SNS 쓴 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진은정 저격한 거죠.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이 여론 조작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리고 진은정 씨가 지나치게 한동훈 의원의 정치에 개입하는 거 뭐 싹수가 보이지 않느냐. 아하.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고 봐야죠. 진은정 변호사를 저격한 거다.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하실 수 있는 얘기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홍 시장님이 요즘에는 뭐 너무 방향성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또 뭐 어떻게 얘기하실지를 몰라서 또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홍 시장님의 어떤 멘트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뭐 홍준표 전 시장은 언제라도 네. 누가 조금이라도 살짝 건드려도 한동훈 의원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는 뻐꾸기야라고 얘기한 셈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대놓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이미 넌 뻐꾸기라고 뻐꾸기란 단어를 써왔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저 그 검사하면서 우리 당 적폐 수사하던 사람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편인 척한다, 보수인 척한다. 근데 차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못 때리고 둘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렇지. 근데 저는 홍 전 시장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김건희 씨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두둔할 때 상남자예요. 이렇게 두둔했던 사람이 홍 전 시장입니다. 이제 와서 제2의 김건희 이 얘기하면은 별로 명분이 없죠.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리 님께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의원을 약간 좀 뭐 많이 비판하고 반감이 있는 면에서는 우리 장해찬 최고랑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보수 정치권에 대한 어쨌든 홍준표 시장도 나름의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보수 정치권을 흙탕물 뿌려놓고 망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하나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요. 예, 우리 JS님께서 장혜찬님 화이팅 응원해 주셨고, 우리 복동희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송결님께서 아까 정정식 원내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찬을 한다고 하니까 난 이준석 대표님 따라간다. 모든 의미가 있겠지 하시면서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JS님께서는 김수민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쏴주셨고, 네. 우리 팅고님께서 보수 전성기 그때가 절실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 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오늘은 좀 30개가 안 됩니다. 2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9개까지 이렇게 복동이니까까지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50개가 목표였는데 그 목표에는 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달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실패한 걸로 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슈퍼챗 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십 가입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멤버십 가입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여러분들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를 매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어서 저희가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